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어방TV입니다. 오늘은 지진과 관련된 세 번째 방송입니다. 1편은 지진에 대해서 이해, 2편은 내진 관련 법 등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내진성 향상을 위한 구조 시공성의 주안점, 즉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 구조, 비내진 구조, 소위 일반 구조 차이가 있을까요? 내진은요, 건물에 작용하는 많은 힘이 있는데 일반 구조는 지진력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냥 구조고요. 내진이라 하면 지진에 견디게끔 설계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구조물, 골조죠. 물론 마감도 있습니다. 지진에서는 골조뿐만 아니고 마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골조는요, 일반 구조와 내진 구조가 다른가? 시공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관리와 시공 방법 100% 동일합니다. 다만 내진 구조는 비내진 구조에 적용하는 모든 조건, 즉 하중, 힘, 응력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조건에 지진에 견디도록 추가로 구조 설계와 건축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구조물 시공을 잘못하면 지진과 관계없이 구조물에 손상을 주는 것이죠. 수명이 단축되고 보강이 필요하고 붕괴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야겠죠. 시공이 잘 되어야 하고, 그 시공 중에서도 기초가 앉을 집안, 어떤 땅에 기초가 설치되어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설계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2층 이상은 의무화되어 있고요. 마감도 지진 시 탈락이 되면 안 되겠죠. 타일이라든지 벽돌이 무너진다든지 천정이 주저앉는다든지 바깥에 장식물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감안하는 것입니다. 시공은 기본적으로 견실해야겠죠. 그 중에서 콘크리트 시공과 철근 배관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KS 규정을 준수한 재료를 써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운반 시간 준수.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 뜨거울 때는 90분 안에 부어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시간 안에. 이 부어 넣는 게 타설이죠. 이걸 잘 부어 넣어야 됩니다. 막 넣어버리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죠. 재료 분리는요, 모래, 자갈, 페이스트가 막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콘크리트 일체성이 없죠. 잘 부어 넣어야 되고, 그것을 또 충실하게 공구역이 없도록 잘 다져야겠죠. 양성이 중요합니다. 기온에 따라서요. 거푸집 존치, 거푸집을 해체해야 되죠. 타설후 얼마 후에 해체를 하느냐, 이것이 존치하고 관계 있죠. 철근, KS 표시범 쓰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배건법입니다. 철근에는 이염, 정착, 직경, 이거 사용 철근의 직경입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피복, 결속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은요, 기초 집안 지질은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콘크리트 시공과 철근 배건에 대해서 다시 알아봅니다. 콘크리트 KS 규정 준수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시험도 했죠. 그 다음에 시간도 지켜야 됩니다. 전편에서 방송했습니다. 부어 넣기가 있습니다.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부어 넣어야 된다. 타설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짐을 잘해야 된다. 공곡이 생기면 안 되죠. 콘크리트가 꽉 채워져 있죠. 공곡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재료 분리가 생기면 안 되겠죠.
뭐 거푸집이 세면 안 되죠. 수밀해야 되죠. 보온 양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양생도 중요하죠. 진동 충격 주면 안 되고 얼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발이 스포트를 하죠. 이것도 해체 기준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거푸집과 스포트를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콘크리트가 부실해지죠. 소위 골병이 되는 것입니다. 골병.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골병 된다. 이런 걸 안 지키면 수명도 오래 못 가죠. 강력한 힘이 오면, 즉 지진이 강하게 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철근은 전편에서 말씀드리고, 재료는요, 백은 기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험, 정착, 직경, 간격, 피복, 결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콘크리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타설은요, 가로 1에서 가로 5까지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합니다. 콘크리트가 꽉 차지 않습니다. 공국이 만들어지죠. 이리 되면 치밀한 조직을 만들지 못하죠. 콘크리트는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것이 나중에 굳게 되면 완전 조직이 치밀해서 일체가 되죠. 이런 게 부실하면 일체가 되지 않는다. 허약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수직낙하는요, 멀리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 대충 1.5m 이내에서 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행류, 콘크리트를 부어야면 옹백 같은 게 부으면 밑에 쭉 옆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쳐서는 안 된다. 그럼 재료 분리가 생긴다. 바닥 마감은 이 스라브를 말합니다. 스라브를 다 치고 나면요, 그냥 놔두면은 이게 무슨 치마 수축, 건조 수축 이런 등등에 의해서 바닥에 금이 가요. 그래서 다친 다음에 한 번씩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흙 손질을 한 번 더 해주든지, 뭐 템핑이라 그럽니다. 뭘 두드려주면은 이 균일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이런 건 뭐 전문성이 따로 있어,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개념만 말씀드립니다. 옹벽이 많죠. 요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건. 옹벽수로 바로 콘크리트를 부어야만 안 된다. 슬랩에서 바다가 밀어야 된다. 이게 소위 벽이나 기둥 수직재죠. 보도 마찬가지죠. 직접 콘크리트를 부어야만 안 되고 슬랩에서 바다가 밀려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은요, 기둥이나 벽체가 높죠. 보통 뭐 빌라 같은 뭐 2.5, 2.6, 2.7, 뭐 3m, 4m 이런 상가 건물도 있죠. 이는 보통 아파트 같으면 기준층에 반 치고 반은 있다가 돌려칩니다. 높으면 3분의 1씩 나눠 쳐야겠죠. 3분의 1 치고 돌아가서 또 3분의 1 치고 또 돌아가서 마지막에 3분의 1 친다. 그래야 콘크리트가 밀실해진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건축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해본 분이 100%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인 개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벽이 쭉 있어요. 여기가 슬라브죠. 근데 한 번에 쭉 치고, 이거 한 번에 쭉 치고 슬라브 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아파트나 빌라가 기준층 같으면 한 반 정도 여기 부어놓고, 지그재그로 여기 부어놓고, 2번이죠. 여기 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여기 부어놓고, 나중에 슬라브 치고, 슬라브 이쪽에 치고, 여기 지그재그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번에 이게 청고죠. 청높이죠. 한 번에 부어면요, 콘크리트는 반죽 상태죠. 한 번에 이렇게 쭉 치고 슬라브 치면요, 반죽 상태에 공기와 물이 있죠. 한 번에 쳤단 말이죠. 옹벽이나 기둥하고 슬라브판을 한 번에 쳐버리면요, 물과 공기가 빠지는 시간이 없이 타설이 끝났죠.
그럼 요 사이에 물과 공기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요 옹벽이나 기둥과 슬라브 접합부 이런 데 치마가 생기죠. 이 공국이 생겨버리죠. 밑에 물과 공기가 빠져버리니까 그 사이는 비어 있는 거죠. 이런 데 부분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 빠지면 공기를 좀 어느 정도 빼고 다시 돌아서 한번 쳐라. 그럼 그 현상을 많이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콜더 조인트 그러는데 콜더 조인트가 뭘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콜더 조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 높단 말이죠. 그럼 콘크리트 일까지 쳤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1시간 반, 여름이 알 때는 2시간 안에 여유를 치면 이 자국이 없어지는데 이 밑에 이미 거의 굳었단 말이죠. 굳은 다음에 위에를 부었어요. 그럼 쭉 선이 생기죠. 이것이 콜드 조인트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좋지도 않고 방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는 시공관리, 계획을 잡을 때 기술자는 염두에 두고 콘크리트를 어떻게 칠 것인가. 여기 한층이 되죠, 한층. 한층은 이거는 시공 조인트라 그래가지고 계획적으로 끊어지죠. 여기는 어떤 조치를 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칩니다. 근데 이 준비 없이 그냥 치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다 보니까 이것이 한 2시간 지나 버렸어요. 그럼 밑에는 굳었다. 그럼 위에를 갖다 부으니까 뜯어 보니까 거푸집더니 이게 선이 쭉 생겼어요. 이 불량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선 타설이죠. 여기가 한 2시간 정도 경과 후에 위에 쳐버리면 이미 이 부분은 굳어 있거든요. 아랫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치니까 일체가 안 되고 선이 생기는 것이죠. 선이 분리되어 있다 보시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콘크리트는 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시공계획 세울 때 콘크리트 탔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그냥 벽이 길면은 여기 막고 여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계획적으로 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쳐라.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방수 조치를 얘기했죠. 이런 걸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 없이 쳐버리면 몽벽이 길단 말이죠. 쭉 흘러내려가면 오늘 아침에 쳤어요. 한 2-3시간 지난 다음에 쳐나가니까 여기 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하층에는 누수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방지해야 된다. 아까 좀 보여드렸죠. 이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방수에도 문제가 있고 구조적 취약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잘랐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럽시다. 이 벽체라 그럽시다. 이렇게.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은 이것이 한 번에 1, 2, 3 있죠. 이거 치고 2시간 안에 치고 그 다음에 이거 치고 2시간 안에 치면은 이런 금이 안 보이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면은 여름에는 짧을 수가 있어요. 이거 8시, 11시에 치고 12시에 넘어서 치면 이 금이 생길 수가 있다. 여기 밑에는 이미 굳어가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탓을 지은 이게 거푸집입니다. 옹벽입니다. 단면도를 잘란 거예요. 높이가 높으니까 반을 먼저 쳤단 말이죠. 한여름에는 1시간 이상 가면은 위에 갖다 부으면 이 바이브레터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서 걸리죠. 굳어가지고 원결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바이브레터를 경계 여기 먼저 친 거고 뒤에 친 거예요. 바이브레터를 중간중간 이렇게 집어 이어줘야 되는데 이건 구독부리가 안 들어가니까 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콜드 조인트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바이브레터가 먼저 친 부분과 삽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구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쫙 보이는 일체가 안 된 거죠. 이거와 이건 분리된 거죠. 선이 생기는 거죠. 다음은 거푸집 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강도, 수명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층은 콘크리트 한번 치고 거푸집 100개 버리면 더 위에 안 올라가니까 어느 적정한 시간에 해체하면 문제가 없어요. 2층, 3층 되면요. 1층 치고 그 거푸집 떠다가 2층 올리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해체를 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방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보겠습니다. 기초, 보, 기둥, 벽, 옆면이죠. 옆면은 슬라브나 보 밑보다 빨리 뜯을 수가 있어요. 척압만 없어지면 뜯으면 된다. 척압이란 뭐냐, 콘크리트 굳어 뿌리면 줄줄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그때 척압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이게 반죽 상태는 압력이 막 작용하죠. 벽에, 기둥에, 옆면이 그죠. 그 척압이 없어지면은 거푸집을 뜯어도 콘크리트는 형상을 유지하죠. 측면하고 슬라브와 보 밑면 이건 다르죠. 여기 보면 강도를 시험할 경우는 옆면입니다. 기초, 보, 기둥, 옆면, 벽도 옆면이죠. 콘크리트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 나오면 해체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메가파스칼은 50kg per square cm입니다. 압력이. 강도가요. 50kg per square cm. 제곱센치당 50kg 이상 나왔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나왔을 때 뜯어도 된다. 슬라브와 본 밑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대체로 설계 강도가 21메가파스칼이다 하면은 단층이면은 그 3분 미만 나오면 뜯어도 된다. 스포트하고 그 위에 하중이 안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다층이면 다르죠. 다층이면 슬라브 보 밑은요. 설계 기준 강도가 21이면 21 다 나와야 뜯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방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측면을 언제 뜯느냐. 왜? 빨리 거푸집 전용을 해야 되니까. 다음 층을 올려야 되니까. 기둥, 벽체는 뜯어가 다음 층 올리잖아요. 밑에는 아직 양생이 100% 안 되는데도 그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압축 강도를 시험하면 요 메가파스칼 되면 뜯을 수 있다. 옆면은, 측면은요. 여기는 보면 온도 기준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이 PC는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시멘트입니다. 이걸 포틀랜드 시멘트라 그러는데 빨리 굳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쓰죠. 보통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3일 위에 뜯을 수 있다. 측면입니다. 측면. 보 옆에 기둥 옆면, 옹벽 옆면 20도 이상이면 3일 이후에 뜯어라. 10도에서 20도는요. 4일 후에 뜯을 수 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기온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10도 미만은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이 압축 강도를 시험해보고 뜯는 것입니다. 양생일수의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 일주일이 돼도 10도 이하일 때는 일주일 돼 열흘 돼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압축 강도를 시험해 본다. 그 다음에 뜯으라는 거예요. 10도 미만은 양생기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정리해보면요. 같은 말인데요. 이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고 여기는 이제 주택건설 전문 시방도 있어요.
이 주택건설 신문을 주로 벽식 구조죠. 벽식 구조는 뭐 전부 다 아파트 빌라 보면 다 벽으로 다 세우잖아요. 지하실 벽은 전부 벽으로 올라가죠. 그런 경우를 전제한 겁니다. 여기 똑같죠. 뭐 고강도는 빼고요. 옆면입니다. 기초 옆면, 기둥 옆면, 보호 옆면, 벽체도 옆면이죠. 시험을 했을 때는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이상이면 뜯을 수 있다. 그전에 뜯으면 안 된다 이게요. 슬라브 보호 밑면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나오면 뜯어라. 단층일 때입니다. 그죠? 위에 올라가면 아니죠. 설계 기준 강도가 다 나와야겠죠. 1층이 기준 강도 다 나와야 2층을 쳤잖아요. 칠라면 1층 다 기준 강도 나와야 뜯어야 돼. 그 위에 하중이 실리니까 뜯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슬라브는. 나중에 또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옆면만을 얘기해요. 옆면.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받지 않을 경우 옆면입니다. 기초 옆, 기둥 옆, 보호 옆, 벽체죠. 고강도는 제하고요. 일반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주택건설 전문 시방서에는 20도 이상이면 하루죠. 10도 이상 20도 미만이면 하루 반이죠. 이건 시간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가 24시간이면 36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표준 시방서는 20도 이상은 3일이고 20도 이하일 때는 4일이 된다. 여기는 그 반이죠. 하루 반이죠. 이거는 벽식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둥포로 구성된 라멘조, 벽이 없고 그냥 기둥 올리고 보 올리죠. 이걸 라멘조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3일, 4일로 봐야 된다. 기온이 20도 이상 되면은 3일 이상 나와도 3일 이후에 뜯을 수 있다. 그 부집을. 10도에서 20도일 때는 4일 후에 뜯을 수 있다. 그런데 벽식은 여기 반이다. 현실로 이렇게 합니다. 기온이 20도 이상 되면 24시간 지나면 이 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해보면. 근데 여기는 1.5일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10도 미만은 양성일수에 계산을 하지 않는다. 10도 이하일 때는 며칠 나와도 알 수가 없다. 강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콘크리트는요. 그럴 경우는 10도 이하일 때는 이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좀 어려우신 모르겠는데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입니다. 옆면입니다. 옆면. 강도로 기준할 때는 5메가 공구를 치고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나오면 해체할 수 있다. 이건 시험해 봅니다. 공시제를 만들어가. 또는 슈미터 햄머 같은 걸 때려봅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해체할 수 있는데 이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데 기온을 가지고 따지면 쉽다. 20도 이상일 때 기온이 평균 기온입니다. 하루가. 20도 이상일 때는 3일 후에 뜯을 수 있다. 측면을요. 보호 옆, 기둥 옆, 벽체를. 20도 미만은 4일 후에 뜯을 수 있다. 이것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죠. 이것은 라멘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둥과 보로 구성된 골조. 기둥 있고 보가 있죠. 이걸 라멘조로 합니다. 벽체로 구성되는 게 아니죠. 벽식이 아니죠. 10도 미만은 양성일수를 여치 않는다. 이때는 옆면을 뜯으려면 시험을 해본 다음에 뜯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이거는 기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기온이 말이죠. 0도 이하가 있고 4도 이하가 있고 10도 미만, 10도에서 20도 이상이 있습니다. 기온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온이 0도 이하면 콘크리트는요. 얼죠? 얼리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 표준 시방에는 4도 이하일 때도 보온을 하라고 돼 있어요. 4도 이하. 보온을 해야 됩니다. 이는 평균 아닙니다. 최저를 말합니다. 콘크리트 치는데 0도 이하다. 그럼 얼어버리죠, 콘크리트가. 그래서 불을 떼고 이러죠. 겁을 하죠. 동해방지 천막 치고 불 떼고. 4도 이하일 때도 빨리 뜯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앞장에 말씀드린 해체를 빨리 하기 위해서 4도일 때도 불까지는 안 떼도 천막을 치죠. 보온하고 방풍하죠. 10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빨리 뜯으려면 보온을 좀 해야 돼요. 방풍을 해야 돼요. 10도, 20도는요. 10도에서 20도일 때는 조금 전에 벽식은 1.5일 만에 뜯을 수 있다. 라면은요, 4일 만에. 20도 이상일 때는요, 벽식은 아파트 빌라 이런 거죠. 벽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하루 만에 뜯을 수 있다. 라면은요, 3일 이후에 뜯을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는 이 기온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뜯어도 문제가 없다. 이 기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도 미만이면 해당이 없어요. 그때는 시험을 해봐야 된다. 여기 뭐 3, 4일은요, 벽식 구조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한다. 즉, 라멘 구조다. 라멘은 벽식이 아니고 기둥과 보로 구성된 골조예요. 그때는 10도에서 20도일 때는 4일 이상 놔둬야 한다. 그 위에 뜯어야 한다. 20도 이상일 때는 3일 동안 놔둬야 한다. 그 위에 뜯을 수 있다. 그 부집을요. 그래서 기온이 0도 이하가 되면 그 부집을요, 절대 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10도 이상 천막을 친 골조면이 10도 이상 올라가야 불을 뗀다. 그래야 하루나 이틀 후에 해체가 가능하죠. 이 4도 이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10도 이상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천막을 치든지 때에 따라서는 불을 뗐어. 그래야 1.5일 이후에 해체가 가능하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을 하지 않으면은 벽식 구조는 10도에서 20도일 때는 하루 반 36시간 이후에 뜯을 수 있다. 20도 이상일 때는 24시간 이후에 뜯을 수 있다. 벽식일 때는요. 이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고 24시간입니다. 이건 36시간. 기온을 고려해서 뜯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이런 데 공사하다 보면 이 바깥에 이렇게 쳐놓죠. 이것은요, 먼지가 날려서 치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덮어주기 위해서, 천막 치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겁니다. 위에. 이 덮었죠. 콘크리트 치고 이 덮은 겁니다. 덮어오는 중이죠. 기온이 0도 이하일 때는 덮고 불 떼야 되고요. 4도 탔을 시간부터 평균이 4도 이하일 때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콘크리트는 얼어버리면 전혀 시루떡처럼 강도가 없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얼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해체하려면 가온에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죠. 콘크리트 면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 떼죠. 여기 위에 천막을 다 친 거예요. 그 부집입니다. 불 떼고 있죠. 이게 그 부집 빨리 해체하기 위해서 하기도 떼고 또 0도 이하면 얼마 안 되니까 떼기도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떼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식적인데요. 눈 오면 여기 이 철근 깔아놨는데 눈이 올라가면 눈이 내리면 얼어버리죠. 콘크리트 못 쳐요. 그래서 뭐 오늘 지금 눈이 왔다. 내일이 근데 영하다 하면 얼어버리죠. 그래서 눈이 철근에 그 부집에 닿지 않도록 천막을 덮는 겁니다. 이런 조치도 현장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방송 분량이 많아서 철거는 다음 편에 방송하겠습니다.